오늘은 11단원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고차라는 게 뭐예요? 고차. 3차 이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고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3차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1차하고 2차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3차를 1차 곱하기 2차 이런 형태로 뭐 한다? 인수분해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1차를 알고 있으니까 1차 푸는 방법, 2차 푸는 방법 앞에서 펴서 알고 있으니까 3차 이렇게. 그러면 뭐 4차, 5차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뭐가 적용되냐면 인수정리라든가 조립제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분해하는데 사용이 돼서 문제를 푼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3차에 대해서 근과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를 보고서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 A라 하고 이걸 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군요. 그지? 네. 역을 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수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해서 얘랑 계수 비교를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세 개를 두 개씩 하면 a분의 c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두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뭐 다 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3차식을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한다. 옆에 도움말에 보면 나와 있죠. 해설에. 그쵸? 그 다음에 세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자, 넘어갈게요. 별거 없어요. 96쪽 다음 페이지 보면 예제 58번에 다음 이 차자가 다음 차자지.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x 세제곱이 27이라는 거는 그냥 x 이꼴 3만 딱 나올 것 같은데, 그죠? 3만 나오지 않아요. 일단 3차면 근이 3개, 해가 3개 나와야 되는데 실수가 3만 나오는 거고,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면 그거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i 등장한 것까지. 그쵸? 복소수 배웠지? 네. 배웠어. 네. 그 다음에 4차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걔는 x제곱을 치환을 해. 이런 거를 뭐라 부르지? 이런 거를 이제 x제곱, x 4제곱 항만 있는 거를 복 2차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복 2차식 해가지고 x제곱을 뭐 낮이 x로 지금 치환해가지고 각각을 구해서 그걸 또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 2차식.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지금 뭐냐면 x 4제곱 x 제곱 플러스 4 이꼴 0 해가지고 그것도 복 2차식인데, 그죠? 걔는 위에 거하고 좀 다르게 했죠. 2번 3번이 좀 달라. 지금 2번 3번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고, 이게 2번 문제고, 3번 문제를 보면 x 4제곱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x제곱을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꼴 이렇게 돼서 얘가 t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얘는 이렇게 풀었어요. 치환을 해가지고. 근데 얘를 만약에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t 플러스 6 인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했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예를 들어서 거기 완전 제곱 형태로 플러스 세 번째 거는 플러스 2로 했죠. 이거는 플러스 2 하면 제곱을 딱 하면 x 4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4x 제곱이 나오죠. 네, 플러스 4해야지. 플러스 4로 했어 거기. 약간 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걸 잘못 썼네. 일단 플러스 4. 이것도 어차피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그러면 요 4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이거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게 더 나와. 4x 제곱이 나와버려. 근데 x 제곱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3x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이 형태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치환이고 얘는 합차. 그럼 이건 언제 이렇게 합니까? 많이 풀어보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많이 안 풀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로 오면 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 쓰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이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이제 얘 0이고 얘 0이니까 얘가 근의 공식으로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밑에 연습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감각적으로 생겨요. 알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제 수학 내가 1996년도부터 학원 강의 띄웠거든. 그렇게 지금 몇 년 전이야? 1996년도인데 지금도 기억나. 반포에서 수업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96년도에 학원이 막 생겼어. 합법화돼. 그 전에도 학원이 있었대. 재수생 학원이 있었고 이런 재학생 학원들은 여기도 재수생 학원이라서 이런 건 있었지. 산 아카데미가 97년도인가 뭐 만들고 내가 거의 그때 당시 초창기 멤버지. 이게 숨어서 하면 음지 학원들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제 합법화가 됐어. 그가 헌법 소원해가지고. 그래서 종로 M스쿨, 대성 N스쿨 그게 이제 생긴 거지. 그 아들들이 미국 유학 갔다 30년 다 됐네.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생 보면 선생님 탁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탁 떠올라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알겠지? 이런 느낌은 내가 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또 그 강의도 했거든, 조교.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이 나랑 나이 차이가 5살까지 좁혀진 적이 있는데 내가 대학원생 때 그때 대학생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지금. 그지? 근데 하여튼 많이 좁혀져 있는 학원에서 만난 기억이 남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 다음 예제를 보면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야. 이걸 인수분해하래. 그럼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뭐 치환을 하거나 아까 복 2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x 4제곱은 t제곱이 돼서 이걸로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 4차인데 그죠?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3차 이거 아까 4차 얘는 그러면 왜 1차나 2차에 곱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이제 하면 돼. 이건 치환이고 얘는 치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야 된다고? 이거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된다. 인수정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수정리가 뭐야? 뭘 넣으면 0이 되는가를 찾아야. 그럼 이거 최고차의 개수 갖고 하는데 보통 이게 약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1 넣어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니까 0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플러스 4. 안 없어지네. 그죠? 마이너스 2 봐봐. 이제 보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쉬운 건데,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그러니까 1분의 4, 이거의 약수. 중에서 이제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약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있겠지. 이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게 있다고. 근데 일단 양수는 안 될 거고 음수 갖고 하는데 마이너스를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8, 1, 4, 3, 12, 2, 4, 8, 플러스 4. 안 되는데? 어? 내 계산 잘못했나? 아니 저 아, 이게 산수가 되네.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맞네. 0이지, 그지? 아, 이게 돼.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오케이 돼.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럼 이제 이 3차가 여기가 1차니까 여기 2차 이렇게 돼서 1차, 2차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뭘 쓰는가? 이제 조리제법을 쓰는 거지. 조리제법은 여기 마이너스 2 해놓고 앞에 있는 개수를 따는 거. 1, 3, 4, 4 이렇게. 그럼 1 곱하면 마이너스 2. 다음에 1 곱하면 마이너스 2. 다음에 2 곱하면 마이너스 4. 0 나오지, 그죠? 그럼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근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꼴 0 하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거 이꼴 0은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에 2, 4, 8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루트 7 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복소수를 배운 뒤부터는 근을 구하려면 복소수 범위까지 구하는 게 맞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거기서 인수가 뭘 잡아넣으니까 0이 나와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나와. 그죠?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잡아넣으면 0 나오죠. 그죠? 2번 지금 그 알고 있죠? 네. 거기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이제 하면 또 조리제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조리제법을 써서 거기에 2분의 1이라는 게 넣으면 0이 나와요. 이상한 짓 됐다. 그지?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이거 마이너스 1로 넣어도 되고 이제 2분의 1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찾아본 거야.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4차라서 이게 좀 더 복잡하네. 이것도 하나 같이 해봅시다. 지금 보면 2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5x 제곱 5x 제곱 마이너스 2 있군요. 여기 아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2에서 0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로 하고 조리제법 쓰면 2, 5 마이너스 2 해서 2 0 맞아. x. x가 없으니까 0을 써야지. 0 하고 마이너스 1 그죠? 네. 0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해서 0 돼. 문제가 이제 이거야. 2x 4제곱이니까 이제 얘가 세제곱이 되지.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꼴 0 되는데 얘는 또 뭘 넣어야지 0이 나올까? 보통 이것도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넣으면 안 나오지 지금.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는 게 어려워. 그쵸? 네. 이거 찾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안 찾아지니까 이건 인수분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근해 공식을 넣으려도 2차는 근해 공식이 있는데 3차는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어려운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그죠? 네.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맞네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맞아요? 0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2분의 안 나오지? 그럼 안 돼 2분의 1을 넣어보면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러면 4분의 1 4분의 3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 0 나오네 이거는 그죠? 네.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2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이거분의 이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이거의 약수라는 게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공식 저렇게 했는데 2분의 1 이런 건 없잖아 여기서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의 약수 2의 약수 이렇게 돼 있다고. 공식이. 이거에 계산해버린 값의 약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이거 찾는 그 요령 주목인가에 있었어. 거기 보면 분모의 약수 이거의 약수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의 약수가 뭐가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걸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2분의 1이라든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저렇게 찾는 거야. 그 주먹 어디에 있었는지. 저 앞에 주목 있었어. 지난 시간에 배운 있었습니까? 가보자. 한번 가봅시다. 못 풀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기억하면 되지. 저 문제는 뭘 못 풀어. 잠깐만. 자. 저기. 어디서 찾는다 이 말이 내가 어디서 찾는다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 도움말 검토에 있었구나. 몇 쪽에 있냐면 96쪽. 96쪽에 예제 56번 기본 예제. 그 책 페이지로는 92페이지. 네. 예제 56번 기본 예제 56번에 밑에 차트 밑에 해답 밑에 검토라고 돼 있지. 그래서 p 알파 이꼴 0을 만족하는 그거를 찾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알파라는 것은 p분의 q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 이렇게 돼 있지. 맞죠? 지금 페이지 같이 보고 있어? 네. 맞잖아. 네.
그러니까 a분의 d의 약수가 아니라 a분의 d의 약수가 아니라 a의 약수, d의 약수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d에 해당하는 게 요거니까 상수니까 이거의 약수분의 이거의 약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식인데 보통은 이제 이거분의 이거의 약수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어떻게 2분의 1을 찾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문제 내기 딱 좋지 시험에. 이 단원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나온다. 지금 일본 그 기출문제 풀이 옆에서 지금 이구영 교수님 진행하고 있는데 그 크게 4개 영역에서 25%씩 나온다고 보면 돼. 맞습니다. 그 크게 4개 영역이 뭘까? 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의 기출문제를 좀 보면 자기가 일단 어느 대학을 갈 건지 그걸 정해야 되고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대학에서 이런 예를 들면 수요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벡터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확률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함수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또 미적분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면 벌써 5개 영역이잖아. 그럼 도대체 어디서 4개인가 이러는데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교수님이라고 생각해봐. 문제 출제할 때 한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이 온대. 얘가 일본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 듣는데 내 수업을 듣을 건데 일본어 못 알아들어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내겠냐 이거. 나 같으면 확률을 내겠지. 왜? 확률은 말이 많잖아. 일본어 못 읽으면 안 돼.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나온다고 본다. 확률 파트, 경우의 수 구하고 막 이런 거는. 그걸로 그래서 일본어 시험 따라 안 보는 거야. 그걸로 일본어 잘하지 못하니까 구분 간다는 거야. 그 정도 책 읽고 문제 풀 정도만 돼도 이제 와서 생활하다 보면 듣다 보면 일본어가 점점 들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확률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교육과정 바뀌어가 지금 고1부터 확률이 수능에 필수로 들어갔지. 그 전까지는 확률은 선택 과목이야. 확률 택할래, 미적분 택할래, 기하 택할래 이러거든. 지금 고2까지는. 근데 이제 확률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서 주는 어때부터 바뀌었나요? 지금 확률이 필수 과목이야. 그래서 수능 칠 때 확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했어 이제는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그런데 문과 수학으로 통합을 한 거지. 그죠? 수원 뭐 확률인가. 아무튼 확률이 중요해. 현대사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확률 중요하니까 미적분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확률도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 이제 하나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 문제는 보면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그제? 요런 거를 이제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 문제 2x의 4제곱.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형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다 기억해야 돼. 아까 보기 2차식 얘기했지. 이 유형을 뭐라 부르지? 상반방정식이라 들어봤죠?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이 뭔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꼴 0. 상반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상자가 서로 상자잖아.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개수가 서로 같은 거야. 이렇게. 이게 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상반방정식 이렇게 얘기해. 쪼고 풀 때는 이제 무조건 x제곱은 나눠서 하지.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상반이라는 말 거기도 나와 있죠. 지침에 보면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꼴 0에서 개수의 좌우가 대칭인 방정식을 뭐라 부른다? 상반. 서로 상자에다 반대 반자 썼죠. 그죠? 서로 상자에 그게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됐고 4차 방정식에서는 중앙의 항 x제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 이걸로 나누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x분의 9가 되고 x제곱분의 2가 되지 이렇게. 그지? 그래놓고 요거하고 요거를 묶어 2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9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9 묶고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빼기 1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x제곱을 묶고 두 번째가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하고 하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하니까 마이너스 2를 뺀 거 같지. 그래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에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돼서 2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얘를 2t t 5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의 값이 5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x값 구하는 건데 갑자기 t값 구해가지고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반푼가 반. 여기까지 반푼가. 그러면 이제 기억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즉 뭐야?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t의 값이 5라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5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동시에 이거 없애주기 위해서 2x를 곱하면 2x 제곱 2 마이너스 x 이렇게 넘어오면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그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5니까 1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온 거고 얘도 똑같이 하는 거지. x를 곱하면 x제곱 5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꼴 0. 그래서 저것도 근해 공식 넣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2분의 5 뿔마 25에서 4를 빼가 21 뜻도 21이네. 뭐 안 나오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쪼개 지금 구하는 거다. 요거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됐죠? 상관반대시에 일본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그 일본 무슨 대학교야 이거? 실대야? 일본 실대야? 응용된 거다. 상관반대시.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대학 기출 문제 이름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쉬운 편이거든. 지금 처음 개념 돌리는 거라서 쉬운 거 교재 갖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들 어려운 거 있잖아. 같은데. 두 번째는 일본의 의대라고 돼 있는데. 의대야? 예. 의대야. 예. 그럼 그거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출제한 사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응? 출제한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면, 그치? 상반 방정식이잖아, 지금. x 제곱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푼 거잖아, 지금. 근데, 왜 이 문제를 냈을까 하면 생각을 해봐. 왜 냈겠어? 이게 단계적으로 채점하기가 좋잖아. 지금 여러 단계잖아. 여기까지 푼 애가 있을 거고. x제곱 나누는 것까지. 그 다음 이걸 치환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 t값 2개 나왔는데 끝낸 애가 있고 이걸 각각 또 2개로 나눠서 푼. 채점하기 좋단 말이야.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본고사가 잠깐 95년도 96년도, 97년도 그때 잠깐 본고사 부활됐고 그 전에 옛날에 뭐 80년대 본고사 있고 예비고사 있고 이랬었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채점하기가 좋은 거를 내지 채점하기 힘든 걸 안 내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문제를 보라고 기출 문제들을 보더라도 이래서 얘가 냈구나 채점하기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답 쓸 때 얘네들 지금 해설지를 봐봐. 일본어로 써놨잖아.
그럼 나는 일본어 못해가지고 못 쓸 수도 있잖아. 한국말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그런 말 어디 있어 그게? 근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보면 치안이란 말 썼는데 저 치안이란 말 굳이 안 써도 다 알아봐. 여기 지금 내가 한국어도 안 썼잖아. 그냥 다 상반반여식이나 저거는 뭐 이렇게만 써도 답지를 다 채점된다는가. 근데 역으로 일본어를 좀 더 잘 해가지고 써봐. 답안지가 더 점수 더 주지 않을까? 내가 교수라면 더 줄 것 같아. 걔 뽑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어차피 저는 빈칸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의대놀이니까 여기는 그 앞에서 이제 쓰면서 해야 되잖아. 대부분 기출문제 빈칸 써놓기야. 그래서. 의대는 대부분. 빈칸 써놓기라는 게 약간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빈칸 뚫어놔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빈칸 쓰거나. 네. 그다음에 뭐 이 상태에서 뭐 요걸 빈칸 쓰거나 뭐 하여튼 뭐 적절한데 빈칸을 써서 학생이 거기를 채워넣게 하는 거니까. 일본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치? 지난번에 내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합반 수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수업하기가. 선생님 저희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합반에서 했었어. 지금 이제 2학기 되면서 약간 커리큘럼이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출문제 푸니까 내가 빠져나온 거지. 기출문제 풀기 직전까지는 합반 수업을 금요일에 했었는데 하는데 뭐가 힘드냐면 애들 레벨 수준이 다 다른 거야.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지. 거기다 수학 기초 되는지 안 돼 있는 애 있지. 네모칸 써놓기를 원하는 애가 있고 다 풀기를 원하는 애가 있지. 다 섞여 있는 거야. 수업을 하는 데 있잖아. 그 애들 한 30명 앉아있는데 그 얼굴들이 눈빛들이 다 보여. 너희도 앞에서 이렇게 누구 가르치다 보면 그게 다 보여. 지금 2명일 때도 2명도 보이는데 당연히 30명도 다 보여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방금 같은 거 이렇게 쭉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아니야. 그게 힘들어. 그럼 표정이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다시 설명하려고 했더니 아는 애가 그 다음 거 나가지고 뭘 또 설명을 다 이런 표정이 다 읽히니까 선생님이 숨이 탁탁 막히니까 어떻게 된다? 수업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아마 녹화된 것도 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이래버렸어. 왜 몰라? 여기 해설이 다 나와 있는데 해설 그냥 적어주면 되지. 근데도 내가 그냥 나 모르겠다 했어. 그러니까 학생 중에 잘하는 애가 준하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막 이제 대답해 주더라고. 뭐 어쩌고. 그래. 그게 수고하지. 지금은 굉장히 지금 홀가분한 상태야. 여기서 되게 신기하다. 지금 교수님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약간 무시하면서 그냥 본인 하실 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도 지금 밖에서 잠깐 얘기하는 것도 듣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야. 기준이 문제. 애들 수준이 또 다들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 부분은 해결이 안 돼. 아까도 두 분이서 선생님하고 나 밖에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앉아가지고 딱 올라왔거든. 얘기한 거 듣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서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고 이게 가장 좋아.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내가 좀 참고할 걸 이렇게 하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근데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화학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이야 굉장히.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자, 이제 삼승근의 성질이지. 그지? 삼승근의 성질. 그러니까 x세제곱이 1이 됐는데, x세제곱이 1이 되는 거에, 근을 한번 보면, 1이래.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0이면 얼마야? 이건 쉽게 보였어. 이게 0인 거다. 그래서 허근이 등장했지. 그 허근을 오메가로 두겠다는 거야. 오메가로.
근데 여기 이제 흑은 등장하면 오메가 바라는 게 있어. 켈레근이지. 지난번 켈레근은 뭐라고 불렀지? 켈레를 안 했지. 앞에서. 역상이랬나? 근데 뭐라 투자를 했어. 켈레를 안 하고 상분이랬나? 좀 이따 찾아봐요. 지금 아무튼 켈레근을 오메가 바라거든. 여기도 나왔나? 오메가 바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메가 바까지는 안 나왔네. 그죠? 자, 오메가 바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얻을 게 많다는 거야. 이거를 보면 지금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서 x를 구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오메가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 파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얘 오메가 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해서 두 개 나오는 이게 근과 이게 관계가 켈레근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에 한 흑은을 갖다가 오메가라고 하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원래 오메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W자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 첫 번째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게 성립하겠지. 네. 두 번째는 뭐가 성립되냐면 이거는 0 아니지. 그쵸? 이 0이면 이거 허가를 안 할 거 아니야. 네, 실근이 날 거 아니야. 이 0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란 얘기는 오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오메가를 나누면 어떻게 돼?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한 흑은 오메가라고 하면 이거의 켈레근인 오메가 바가 두 개의 근이잖아. 얘랑이. 그럼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하면 a분의 c 해서 이게 1이 된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애시당초 이게 3차였잖아. 여기도 오메가를 잡아놓으면 오메가 세제곱 이꼴 1 이게 성립된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였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포인트 해가지고 한 개의 허수의 삼승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 이꼴 1이 되는 한 흑을 오메가라 했을 때 그 성질이 이게 성립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근데 그 말을 표현을 이렇게 써. 이제 연습 문제 보면 이렇게 써. 오메가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의 해인데 그죠? 이게 한 개다. 그래서 다음에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0승은 어떻게 구해?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33승하고 그럼 99승이니까 오메가 되지? 그럼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이건 1의 33승이고 오메가고 그러니까 결국 오메가인 거야.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 같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다운시켜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럼 거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기본 예제 62에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뭐로 이거 나눈다는 거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보니까 x의 80승 마이너스 3x의 40승 더하기 7이라는 식이 fx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야. 이게 0이래. 그죠? 이거 0을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해를 갖다 오메가라고 했을 때 f 오메가의 값을 이거 나타내라. 이 말은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 차수를 다 낮추라는 거죠. 그치? 그럼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는 1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를 다 낮추라는 거지. 그러면 오메가 80승 예를 들어서 오메가 80승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건데 오메가 80승은 오메가 세제곱에 몇 승이야 이게? 80을 3으로 나누면 3이 6 3, 6, 18 하고 2죠. 네. 26승하고 오메가 제곱이 되지. 네. 그럼 이게 오메가 제곱과 같은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지금 차수를 다 낮춰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계산했더니 결국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6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게 아까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qx 더하기 이게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는 1차로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어차피 요거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이게 0이니까 그 곱해진 qx까지 다 없어지고 남는 건 a 오메가 더하기 b만 남을 건데 위에서 아까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6이라는 게 구했잖아. 그럼 그가 이거하고 같으니까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연습 문제 62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연습 문제 62. 2018을 x의 2018승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올만한 문제야. 문제 내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2018) 대신 2026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그냥 1 나오는데 1 나와. x의 2018을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를 하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해. 그지? 근데 이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되잖아.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고, 그죠? 네. 이 성질이 있지? 네. 그러면 오메가의 2018이라고 하면 이건 오메가 3승으로 하면 2018을 3으로 나누면 안 나오더라고요. 3, 6, 18 하고 21, 3, 7, 21 하고, 그죠? 네. 8이 남고 3이 6 하고 2가 남지. 그럼 672승에 오메가 제곱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넣었을 때 0으로 없어지고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를 넣어주니까 이게 A 오메가 플러스 B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